미얀마 소식인데 미얀마 지금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쿠데타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군부가 계속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데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보면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쿠데타 발생 이후에 최소 70명이 살해됐고 최소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또 한 30여 명이 또 살해됐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00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아웅산 수치 고문이 징역 24년형을 받을 거라는 야, 예상이? 표창장보다 무전기가 더 무섭구나. 네, 그거에다가 무슨 뭐 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럴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공장에서는 19년형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가 가져온 기사에서는 24년형을 받을 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몇 년인지가 무슨 그냥 의미가 군부 있겠어? 있을 동안은 못 나온다 이거잖아요. 군부가 다시는 이 민주 진영이 일어설 수 없도록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라는 지금 작정을 한 거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저께 일요일 날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가 38명이래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집계된 겁니다. 집계된 공식만. 것만. 네. 그것도 양군 지역 한 군데서만. 아이고. 근데 지금 미얀마에 있는 이 경찰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인도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대요. 네. 왜냐하면 군인이 직접 나서질 않고 경찰들한테 발표를 하라고 시키니까.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시키고 나중에 그 책임을 경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거야. 군이 직접 나서면 더 저기가 커지니까. 문제는 미얀마가 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병력이 제일 많아요. 군이 40만이 넘어요. 되게 많네. 이렇게 왜 많겠어요? 어, 군인을 해야 출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군벌이 쥐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통치력이 굉장히 강한데 아직까지 노골적으로 군이 나서서 진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진짜 이게 진압하는데 군이 동원되기, 왜냐면 경찰들이 더 이상 이제 통제를 못 한다고 군이 나서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있는 그 희생자 숫자의 몇백 배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군부가 독재를 하는 시기가 그냥 길었잖아요. 수십 년간. 그러면서 사실 얘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미얀마 내부적으로야 뭐 탄압할 일이 크게 없었다 하더라도 항상 미얀마와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에서 경찰이 아니고 군대가 지키잖아요. 국경 지역은.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자신들에게 반하는 소수민족 플러스 타 민족들에 대한 아주 잔혹한 대응을 하던 부대들 있잖아요. 그 특수 부대들이 지금 이제 투입됐다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힝야 탄압했던 애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이제 일반 군인, 그러니까 일반 지금 국민들을 제압하기 위한 진압 부대로 선봉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진짜 무서운 거지. 5.18 때하고 똑같아요. 5.18,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미얀마에서 이제 시민들이 숨어서 찍은 영상들 보는데 와, 5.18 때랑 어쩜 그렇게 똑같아? 되게 클로스가 많이 돼요, 아니 진짜. 그 걔네들 휘두르는 곤봉이나 군장이 그때랑 30년 전이랑 딱 그거야. 딱 그거예요. 그거 같은 깜짝 사진 놀랐어. 이렇게 심지어 비교하는 것도 군복도 얼룩이 군복으로 비슷하고 그래서 나는 이거 한국 거 옛날 사진을 도용해서 썼나 싶을 좀 정도로 맞아요. 그림이나 이거 쓰고 있는 헬멧이나 다 똑같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쓰러진 사람 끌고 가는 모습까지 다 그렇지. 똑같아. 뒤에서 이렇게 질질 끌고 끌고 가는 거 그것까지도 것까지. 비슷하더만.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네. 미얀마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제재를 할까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정부 미얀마의 최루탄 수출 중단, 개발 협력 사업도 재검토. 국방부는 올해 미얀마와 정례 협의체를 추진하다 중단했고 미얀마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 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 협약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전략 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화학 물질 등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 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네, 군용 물자 수출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시위 진압에 사용된 최루탄인데 이제 근데 최루탄은 외교부에 따르면 2014년, 2015년에 미얀마로 수출된 사례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아예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제 알기로는 2016년인가 17년 이후로 우리나라 최루탄들 수출을 전면적으로 다 중지하고 국내 생산하는 4개 업체들도 1개 업체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최루탄이 유명했지. 명품이야.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아주 독하고 효과 좋기로 명품이어가지고 이게 하도 많이 쌓아놓으니까 이게 개발도 잘 돼 있는 거죠 또. 그런 거지.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홍콩, 러시아 러시아란다. 이스라엘 이런 다 이런 가져가는 데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사갖고 네. 수출도 엄청 많이 하던 효자 품목이었었어요. 아, 참 부끄럽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우리 국민들한테 연습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겁나 저도 겁나 먹었습니다. 예, 사과찬 난 지랄탄. 치약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아. 씨. 지금 생각하니까. 최루탄보다 치약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아. 아우 진짜 집회 나가면 정말 담배 피는 선배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니까. 아우 그 체류탄에 눈 비비면 안 되고 큰일 나거든요. 치약 발라도 안 되거든요. 치약이 더 따가울 것 같아. 예, 그럴 때는 선배들이 담배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후 불어주면은 그게 그나마 눈 뜰 수 있는 숨구멍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랩으로 이렇게 칭칭 감아서 이렇게 아. 쐈어.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그걸로 칭칭 감싸 놓으면 그래가지고 눈이 보이긴 보이는데 눈이 안 감아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눈꺼풀 이게 체류탄 때문에 눈이 따가운 게 아니라 눈을 못 감아서 눈이 따갑고 막 그랬던 기억이 왜 뭘 해도 시트콤이세요, 송 작가님.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게 제일 완벽하더라고 가리는데 뭐 치약이나 뭐 이런 걸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벌칙 아니냐고. 야 웃지 마. 요즘 심각한 얘기 하잖아. 아니 근데 진짜 제이선 형님도 어리대 전남대 앞에서 살아서 맨날 울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집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사람들도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체류탄 많이 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때 데모 좀 하는 애들은 진짜로 사과탄이나 지랄탄 불발탄 같은 것들을 들고 다녔다니까. 일종의 뭘 컬렉터도 아닌데 열쇠고리처럼 여기 허리에 차고 다녔어. 그 생각도 나네. 근데 요새는 분량이 없나 봐. 정말 아니 싫다. 어쨌든 미얀마 ODA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기사 계속입니다. 미얀마와 ODA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얀마는 아세안에서 우선 협력 대상국이라 정부 대아세안 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 유무상 합쳐 약 9천만 달러 규모다. 재검토 대상에는 수도 양곤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와 한미얀마 경협산단 등 인프라 사업도 포함된다. 단, 방역 등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네, 뭐 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명목으로 이제 다른 국가에 이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를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저는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 네, 본것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긴 한데요. 네. 이게 군부한테 좀 이렇게 뭔가 압박이 될라나? 압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ODA 사업하고 있는 게 미얀마로서는 미얀마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포스코 건설이 들어가가지고 미얀마 전체에 말하자면 경작지에서 올라오는 쌀들을 보관하고 사일로로 보관하고 이걸 정리해갖고 수출용으로 가공해갖고 단가를 높이고 수출을 대행하는 이쪽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 종자들 새로운 아마 뭐 통일bio 개량종 비슷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쪽에서 잘 자라라는 쌀 종자들 비롯해갖고 뭐 감자를 비롯한 각종 식물의 종자들을 파종하고 육성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전체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형광등이 아닌 LED 이 전기가 적게 먹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전기로 갖고도 충분히 빛을 밝힐 수 있게끔 LED 공장을 세워주는 등등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 ODA 사업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실 국제사회로부터 이 ODA 사업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갚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지적한 대로 받은 나라 중에요. 갚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고 저는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우리가 민주화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면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잖아요. 일단 촛불 정권을 탄생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도 몇 번의 어떤 민주화 경험이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시민들의 힘으로 앞에 그 잘못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하나도 문제 없이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그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게 너무 이거 사실 이런 경험을 한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없습니다. 한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일단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플러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그 대통령 덕분에 K 방역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국가 브랜드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 저 아프리카의 국가가 야 미얀마 군부 잘못했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또는 미얀마 군부 자체에 압박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실질적으로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민들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다. 네.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ODA 관련해서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ODA는 이제 그 일종의 관례예요. 선진국이 GDP의 그럼요. 한 2% 정도를 저개발 국가에 제공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억 달러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 약 9천만 달러 가까운 돈이 미얀마로 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미얀마 반 입장에서. 정도가 가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도 ODA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맞아요. 일본이 제공한 ODA 70%를 갖고 가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이에요. 헐. 이 새끼들이 이거를 정치적인 용도로 써먹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 국가에 줄 생각을 안 하고 일종의 생색용으로 해갖고 외부적으로는 나 ODA 퍼줬어 하고 중국 좋은 일 시켜줘 가면서 이 해왔던 거거든요. 일본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 개발 원조잖아요. 말 그대로 원조의 개념인데 이걸 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린 준 거예요. 근데 네. 일본도 이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제공을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 돈이 워싱턴에 보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웃기네요. 그렇죠? 예, 뭐, 굉장히 웃기네요. 왜 ODA를 워싱턴에다 보관을 주죠? 할까요? 그리고 왜 그 ODA 금액을 군부가 관리할 수 있게끔 돈으로 해갖고 줍니까? 이상하네요. 우리처럼 가갖고 몸빵을 띄워줘야 그 성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군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ODA 중단이 미얀마 쪽 어떤 경제라든지 어떤 지금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압박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죠. 누가 할 겁니까? 근데 이제 댓글에도 나왔는데 그래요. 국민들은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고 대통령도 정말 어디다 내놔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인권 변호사 출신의 훌륭한 대통령이고 국민들도 정말 이렇게 다 깨어 있는데 왜 기레기들은 저럴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남미 얘기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정작 남미에서 남미의 발전을 저해하고 남미의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기존의 기득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식민지 하에 또는 미국의 식민지 하에서 부역했던 놈들. 꿀 빨던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주로 기업가나 대학 교수나 왜냐하면 그들이 공부시켜서 그들의 이론을 가르쳐서 무장시켜서 그 나라를 그들의 이론으로 헤게모니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교육시킨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역시킨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소위 말해서 직업군에 있어서 하이 클래스였던 사람들이 주로 부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바꿔 말하면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언론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있죠. 그들이 더 지랄 발광하는 이유는 뭐다? 걔들이 민주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가장 꿀 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적폐라고 얘기하는 검찰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가장 많은 이득을 누리고 살았던. 그런데 국민들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가 없고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자기 것도 아닌데 그동안 자기들이 내 거야, 내 돈이야 하고 펑펑 썼던 것들을 다 꺼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싫은 쪽일수록 더 지금 반대 급부가 극심하다, 극렬하다. 그럼 어디가 제일 심하냐? 검찰 지금 제일 심하잖아요. 그건 뭐다? 기존에 우리 국민들 가장 많이 단합하고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지들이 독점해가지고 꿀 빨고 살았던 애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기생해서 함께 꿀 빨았던 애들이 언론인이다. 그래서 지금 그 둘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을 딱 해결해내잖아요. 해결해내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화가 되는 거죠.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자, 그리고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럴 경우에는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미얀마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죠. 그 네. 노동자하고 유학생을 합하면 25,000에서 3만 명 정도가 있다고. 이 정도 해요. 있을지 모르셨죠. 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하우스 작업들을 주로 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 우리나라 하우스 들어오면 죽어요. 너무 더워서. 네. 이 체감 온도가 보통 한 45도에서 그쵸, 60도까지 올라오니까 네. 누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작업하라 그러면 못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성실하고 말하자면 사고도 별로 안 일으킨 분들이 많고요. 결혼해서 농가에 정착한 그 미얀마 출신 귀화 여성들 다세대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얀마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13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그 규탄 성명이 있었는데 그 규탄 성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들이 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몇몇 나라라고 하지만 콕 찍어요.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이요. 그렇죠. 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옆 나라인 인도와 베트남도 사실은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아이고. 특히 인도의 그 쿠데타 명시를 하지 않았던 이 부분의 성명 발표는 도대체 모디 총리는 중국이랑 싸울 생각이 있는 건지 이 사태에 대한 어떤 해결에 영향력을 미칠 생각이 있는 건지 인도 자체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코드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의심을 가지게 하는 아주 애매한 그러니까 지 손에 피 안 묻히려고 하는 태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국가가 요즘 인도거든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자체가요.
지금 이제 재선했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까지 힌두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정권 잡을 때만 해도 굉장히 여러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분위기로 나왔는데 본인이 정치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힌두 민족주의를 앞에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미얀마는 군부가 대놓고 나와서 설치고 있죠. 인도는 힌두 교도들이 알아서 곳곳에서 다 설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태극기 할배들처럼 극우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경단처럼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예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인도한테 사실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하고 베트남, 태국이 이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개입을 해줘야 이게 좀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에 유엔에서 베트남과 인도가 군부 손을 들어줘 버린 케이스가 생김으로 그렇죠. 인해 갖고 앞으로도 당분간 미얀마 문제는 피를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